제가 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연속적으로 녹음을 할게요. 목소리 나빠지면 또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유학 이야기.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 100% 좋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이 하나의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여과해서 사용하시고 필요 없다면 버리시고 필요 있으면은 다른 정보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지,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셨죠? 100% 맞아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유학하고 뭐 전혀 관계없는, 나 유학 2번 갔다 왔다. 근데 뭐 유학 얘기를 하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 유학 얘기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입학 종류, 오늘이 아니라 뭐 방금이었는데, 입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입학의 종류. 입학의 종류는 뭐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과정을 가느냐, 정규 과정. 먼저 이제 영어 연수 가느냐, 영어 연수. 그렇죠, 영어 연수죠. 그 다음에 정규 과정. 정규 과정은 대학생으로, 대학원생으로,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에서 들어가서 입학 시험을 보느냐, 입학 시험을 봐서 부분 조건부로 입학하느냐. 이건 대부분 모든 대학교에 뭐 거짓말 붙어서 모든 대학교를 합격을 할 경우에 입학 시험을 봐요.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영어를 입학 시험을 보는데, 모든 외국 학생들은 우리 그 외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외국 학생들만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당연히 비자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을 때 그때 입학 시험이라는 걸 봐요. 거기서 이 애들을 조져놔요. 조져놔서 당연히 보통 한국 사람들은 수학 다 통과하는데 영어 시험을 조져놔서 영어 수업을 듣게 해요. 그러면 쪽팔릴 거 없어요, 사실. 그 입장에 가면은 쪽팔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쪽팔려 할 거 없어요. 뭐 듣기, 쓰기, 듣기하고 이제 쓰기는 두 종류 정도? 듣기는 보통 없고요. 대체로 다 쓰기인데, 쓰기도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단어, 문법,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입학 시험을 보는데요.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그 시험을 보게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뭐 토플, 토익, 한국에서 직접 왔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 학원에서 토플 시험 만점 받아도 GRE 시험을 그때 뭐 거의 만점 받아도 글 못 써요. 수업 못 해요. 솔직히 까놓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글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하고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숙제를 낼 거예요? 어떻게 이제 페이퍼를 써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뭐 죽기 살기로 하니까 잘하긴 잘해요.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서 뭐 발광을 하는 거지. 아니면 뭐 또 미국 대학교 내에서도 족보가 있어가지고 족보를 갖다가 받아내고 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좀 고치고 내고 이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미국 대학교 내에서는 이런 애들을 좀 더 열심히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시킨다 이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 수업이, 저는 이제 그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생각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규 입학을 했는데 가서 시험을 보더니 나 떨어진 거야. 조건부야. 씹새끼들이 처음에 약속과 다르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정규 수업을 많이 들어도 돼요. 단 영어 수업만 못 들어요. 영어하고 관계된 수업만 못 들어요. 근데 영어하고 관계된 것도 어드바이저가 딱 결정해서, 영어에서도 수업이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을 말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경영 수업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들었어요. 잉글리시 101을 들었어요. 이게 국어예요. 국어 들었어요. 국어 못 들어요, 한마디로 국어를.
영어 기초를 해야 되니까 국어를 못 듣는 거야. 영어 기초 끝낼 때까지 국어를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소피를 들었어요. 들으려고 했더니 못 듣는 거야. 그 글을 많이 쓰는 거야. 그 어드바이저가 야, 너 있지요? 야, 쌤, 너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수업은 맞아. 글쓰기가 많아서, 아니 책을 읽을 게 많아서 너 영어 기초 끝내고 나서 들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졸업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졸업을 늦게 하는 거예요. 영어 잉글리시 101을 들으면은 잉글리시 202를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잉글리시 1, 잉글리시 2 이렇게 하죠. 보통 영어에서는 잉글리시 101, 잉글리시 102 이렇게 말하거든요. 잉글리시 101은 이제 기초 국어 1, 그 다음에 국어 2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필수 교양 수업, 하여튼 필수 교양 수업, 국어 하나 둘, 그 다음에 국어 글쓰기, 그 다음에 국어 말하기, 이게 이 네 과목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웬만큼 좋은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101, 잉글리시 102, 그 다음에 라이팅 클래스, 그 다음에 스피치 클래스, 이렇게 네 개가 필수 교양 과목이라 이거죠. 근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을 수 없어요. 잉글리시 101하고 102는 무조건 한 학기 하나씩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102는 3학년 이상이 됐을 경우, 학점이 그 정도 됐을 경우에 듣는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피치 클래스는 좀 더 빨리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이팅 클래스는 이 보세요. 라이팅 클래스는 좀 더 레벨이 높기 때문에요. 어떤 수업에 글 쓰는 게 많다. 이게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학생, 일본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뭐 토플 만점 받아가지고 글 잘 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라이팅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있다가 수업을 들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잉글리시 국어 1, 2는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어 1, 2를 못 끝내니까 다음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졸업을 못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입학시험 들어가서 영어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거기서 떨어지면은 졸업이 늦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대학교를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다. 그것도 2년 안에 졸업하는 것도 조건상으로는 보통 여름 학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름 학기를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서 그 수업을 한 수업 빵꾸 나가지고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졸업을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4년 안에 졸업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 보세요. 제가 이제 가을 학기에 어떤 수업을 빵꾸를 냈어요. 빵꾸 낼 수 있죠. 가을에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가을에 졸업하잖아요. 아니면 아직 봄에 끝내고 이제 봄에 끝내죠. 봄에. 하여튼 가을에 졸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졸업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럼 봄 학기에 그 수업을 들으면 되지. 빵꾸 난 거 수업 듣고 그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 때문에 듣고 졸업하려고 그랬더니 봄에는 그 수업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조건부. 처음부터 아예 원서를 냈는데 그 학교에서 와요. 야, 너 조건부야. 너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영어 수업 이 조건부라는군요. 이건 골 때려요. 아까 영어 그 입학 시험을 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조건부는 그 영어 수업이 좀 많아요. 좀 많아.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반조건부도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정규가 입학한 사람보다는 좀 더 느리겠죠. 이제 완전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완전 조건부는 우리 학교의 랭귀지 수업을 들어라. 이 랭귀지 수업에 있는 그 수업들을 졸업을 하면은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학교의 정규 과정에 입학시켜 주겠다. 이 말은 이제 처음에 랭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랭귀지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1에서 6까지 있다. 6이 제일 높다.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600, UC 버클리는 요즘
몇 년 전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학교가 그 건물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하다 와 옛날 그 고려시대 얘긴데요. 제일 레벨이 높은 애가 600이거든요. 600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클래스 레벨이 600이에요. 600. 이제 그 전에는 뭐 16, 17 이러는데 갑자기 11, 12, 13, 14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600으로 뛰어버려요. 600을 수업을 듣는 애가 그걸 졸업을 했어요. 600을 이제 통과했어. 그것도 마지막 시험이 있으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했는데 그럼 UC 버클에서 600 졸업했다. 랭귀지 졸업했다. 해서 입학을 받아주나요? 정규과정으로? 안 받아주죠.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UC 버클리는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규과정을 받아주는 경우는 그래도 랭킹이 좀 낮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다 아이비리그만이 좋은 학교다. 무조건 주립되는 UC 버클리만이 좋은 학교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럼 내가 UC 버클리를 안 가고 내가 갈 정도로 똑똑한데 안 가고 어떤 허접한 주립대를 갔어요. 그럼 그 애가 그 허접한 주립대에서 무조건 다 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하여튼에 그래서 이런 완전 조건부라는 거는 그 랭귀지 시험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규과정이 몇 년 후에 정규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제가 딱 들어갔더니 보통 랭귀지는 2년 과정이거든요. 전체 2년 정도 과정을 봤는데 처음부터 레벨이 높아. 그러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반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레벨이 낮아. 가장 낮아요. 그러면 2년 후에 정규 과정을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2년제 대학으로 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반조건부든지 하여튼 반조건부로 대학교를 가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절대 완전 조건부는 위험하다. 왜? 완전 조건부로 들어갔더라도 그 와중에 토플 시험을 봐서 어떤 대학교에 원서를 내서 정규과정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이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은 2년을 준비하고 정규과정으로 들어가느냐 2년 동안 랭귀지 수업하고 그 학교로 가냐 그럼 결론은 그 학교는 레벨이 좀 낮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2년 동안 미국에서 랭귀지를 했는데 기본적 영어 좀 하게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는 더 좋은 주립대학 뭐 사립대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 꼭 그 학교를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 학교가 하버드라서? 하버드에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합격 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오잖아요. 원서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아주 그냥 얇게 날라왔어, 편지가. 그럼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다음에 편지가 처음에 이제 보냈는데 합격 편지가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두꺼워. 약간 두꺼워. 이거 합격이에요. 100% 합격이에요. 얇다? 그럼 두 종류. 얇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했을 수도 있고. 장난이야? 아니, 장난 아니라, 얇을 경우에는, 얇은데 합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편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와요. 하버드에서 편지 봉투가 날라온 거야. 예? 조그만 편지 봉투가 날라왔는데, 아주 얇아. 하버드에서 왔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얇은 것 같아. 근데 그 학교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얇지? 그럴 경우는 하루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럼 두꺼운 편지 봉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합격 인사고, 곧바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주죠. 그래서 얇은 편지 봉투가 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두꺼운 봉투도 같은 학교에서 날라온다. 그럼 합격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합격증을 받아볼 때, 편지를 받아볼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나? 아니요, 미국은 지금도 편지 날라와요, 사실은. 인터넷을 검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편지가 얇으면 얇을수록 간단하게 해서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꺼우면은 거기 합격 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합격했다고 큰 봉투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건 좀 의외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편지가 날라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편지가 첫 번째 줄에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줄에 기쁘다, 원더풀하다, 그레이트하다, 환상적이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무조건. 그런 말이 첫 번째 줄에 없으면은 다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하버드에서 편지가 왔어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어쩌저쩌 뭐 이상한 얘기를 설명 써놓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합격했다 이런 말 없어요. 첫 번째 줄에 합격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we are pleased 뭐 이런다든가, 아, 우리는 기쁘다, we are happy to, 뭐 it is honor to, 뭐 좋은 거야. 하여튼 it is great to deliver, 뭐 이런 말 하면 happy message, great message, 뭐 pleasant, 예? wonderful 이런 말 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첫 번째 줄이 없다?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는 건 뭐 이제 당연히 조건부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잠깐 있어서 제가 아까 있잖아요. 그 대학원 있다고요.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교 수업을 들으라고 그러네. 대학교 수업을 정규과정을 합격하는데 이 새끼들이 기초 영어 수업을 들으라고 그러네.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대학원생이 그 대학교 내에 건물이 많잖아요. 건물이 많은데 보통 이제 외국 학생들이 영어를 갖다 연수하는 건물이 있어요. 영어 수업만 듣는 건물. 보통 그런 건물을 좋은 학교에서는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그걸 독립시켜 놔요. 아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규 과정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러니까 하버드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새끼들 잘 안 돌아다녀요. 한번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 새벽 3시에 도서관에 가 있고 앉아 있고 뭐 2시간 자고 10시간 공부하고 2시간 자고 10시간 공부 이런데요, 진짜로. 근데 그 애들이 제일 그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 정문을 갖다가 완전 개방해. 뭐 미국 대학은 다 개방돼 있지만 교실이라든가 건물은 개방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개방돼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치잖아요. 매일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옆에서 사진 좀 찍어줄래 그럴 수도 있고, 막 교실 건물 창문 바깥에서 사진 프레시가 터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그 와중에 랭귀지 수업을 한 애가 뭐 2층이야. 어떤 커다란 건물에 2층에 랭귀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영어 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모든 이제 독일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 와가지고 영어 연수를 들으면서 또 지들 말끼리 하면서 막 또 애들 붙잡고, 야,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냐? 이 문법을 좀 알려주면 안 돼? 너 나랑 좀 이렇게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들. 그럼 이제 하버드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야, 씨야, 나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학교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대입해서 보통 유명한 학교들은 랭귀지 수업을 자체를 어떤 일정한 건물에다가 둬버려요. 심지어는 학교 캠퍼스 바깥에다 둬요. 당연히 같은 학교인데, 예? 황당하죠? 캠퍼스 자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캠퍼스가 학교 바깥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학생 중을 줘요. 막 랭귀지 학생도 학생이니까 학생이 주는데 도서관 가라는 거야. 도서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여긴 어디예요? 여긴 캠퍼스 아니래.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 학교 사라졌긴, 그 건물이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랭귀지도 사실은 어떤 한 건물에. 근데 제가 그 랭귀지 건물이 보통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자 관련된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랭귀지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등록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대학원생인데요. 그러더라고. 대학원생인데? 아 그래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왜 조건부로 랭귀지 수업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 아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수업을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랭귀지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뭐 대학원생이니까 좀 나이가 좀 그래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손을 붙잡고 너무 어렸나 나한테는? 하여튼 손을 붙잡고 사무실 들어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원생이 합격을 했는데 당연히 GR이든지 토플 시험이든지 한국의 대학교 성적이 좋았나 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거야 아예.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면서 혹시 여기서 랭귀지 수업 듣는 사람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이래서 이 학생이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너희 학교에 너희 랭귀지 수업 중에서 몇 과목을 갖다 청강을 하면 뭐 랭귀지는 어차피 학점 따는 게 아니니까요. 돈 내고 청강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친구는 청강을 하게 되었죠. 대단하죠. 저는 그 친구를 갖다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 우러러봤어요. 존경했어요. 보통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해서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서울대 스카이 애들이 하늘이라 생각해. 하늘. 내 생각은 하늘이다. 너의 생각은 지잡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애가 용기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자신의 그 한마디로 핸디를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긴 도와줬거든요. 저야 뭐 그냥 뭐 그 애가 보기에는 제가 아저씨라서 그래서 그랬나 보죠. 근데 하여튼 도와줬는데 완전히 존경했어요. 그 애를 보고. 이야 그 대학원생인데 대단한 용기다. 교수가 너 랭귀지 가라 그런 말도 안 하고 예? 뭐 조건부 입학으로 합격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얘가. 학교 수업을 듣는데 따라하지. 그래서 랭귀지 수업을 그래서 동시에 걔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 맞췄겠죠. 대학원은 아무래도 수업이 9학점 제도니까 좀 그래도 시간이 널널해요. 시간이 널널하다고 해서 무슨 공부가 뭐 쉽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주 어렵죠. 공부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대학교보다는 영어 하기는 쉬워요 사실은. 그래도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대학원 수업은 보통 이제 말하는 수업이거든요. 서로 이제 앉아서 원탁이 기사처럼 이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말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면 쟤는 상당히 좀 겸손하고 조용한 애다, 과묵한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그 애를 갖다가 상당히 난 좋게 봤어요. 아마 좋은 학점 보고 박사를 받았던 해서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끔 가다가 교수가 야 너 영어 연수 좀 가라. 씨발 진짜 짜증난다. 영어 진짜 못한다. 짜증난다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가라고. 가서 공부하라고. 대신 이제 정규과정인데 가서 어떻게 시간 맞춰서 가보라고. 그걸 레코멘데이션 써주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가서 수업 들으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학비를 따로 내야 되느냐 그걸 이제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학점이 아니라 인정받지 않는 학점이더라도 유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12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비를 안 내요. 그 이상은. 그래서 이제 12학점까지 돈을 내고 그 다음 학점은 공짜인 거죠. 그래서 제가 30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12학점 빼고 17학점은 다 공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많이 들을수록 빨리 졸업하고 많이 들을수록 절약하는 거죠. 결론은. 아셨죠? 근데 대부분 어떤 학교들은 17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공짜다 이렇게 나죠. 왜냐면 보통 이제 애들이 힘들어 할 정도의 레벨이 17학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애들이 힘들어 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항상 A만 받고 싶어 하는 새끼들은 12학점만 받고 아니면 뭐 9학점. 대학교는 법적으로 비자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12학점만 12학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수업을.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9학점 이상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뭐 영주권자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3학점을 듣든 뭐 5학점을 듣든 6학점을 듣든 상관 안 하죠. 그럼 6학점만 듣는 거야. 9학점만 듣는 거야. 세 과목만.
그럼 그 자기 공부한 양이, 공부를 원래 잘하는 애면은 12학점보다는 9학점이 더 쉽겠죠. 더 열심히 해. 그럼 다 A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 간다든가 그 법대 가려고 학점을 갖다 좋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아니면 좀 돈 좀 있으면은 C 맞았다, B까지는 허가되는데 B를 맞았다, 한 번 더 수업 더 들어. 한 번. 아이씨, 수업을 갖다 한 번 들었는데 똑같은 수업을 두 번 들어봐. 그러면 C 받았던 게 B는 안 되겠어요? B 받았던 게 B 플러스 되든지 A 마이너스는 안 되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공부 안 하는 놈 아닌 이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들죠.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돈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학점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하여튼 오늘 대학원생이 용기를 내서 영어 연수 건물 노크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